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일정 조율을 못했다는데 강 변호사님, 이렇게 만약에 일정 조율 못하고 휴대전화가 꺼져 있으면 이런 상황, 이런 분을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김인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일 밤 11시경에 분당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버스와 또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에는 12명이 있었고 승용차 안에도 2명이 있었던 것이죠. 큰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지금 어떤 부상 상황들도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술이 깬 다음에 서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몇 차례, 한 두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았을 때는 체포영장이 사실은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에는 인명사고가 완전히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근까지 산림청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책임감, 이런 부담감들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 당시에 김인호 전 청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낮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해서 다시 정정드리고요. 네,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 게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보행자까지 칠 뻔을 했는데 이건 이 혈중 알코올 농도랑 상관없이 큰 처벌이 내려지겠죠? 그렇죠.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의 처벌은 당연하고요. 저 추돌 사고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라든가 상해가 발생했고 그분들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 상태가 면허 정지 수준이라 해서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다른 어떤 뭐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혼합이 돼서 함께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러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그것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지기 때문에요. 아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김인호 산림청장이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아마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 뭉치들은 좀 곤란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살아요. 그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산림청장이 산불 조심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공직사회 기강 해이 비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전 청장을 즉각 면직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까 대통령 영상 보셨습니다만 결국 김인호 청장도 대통령 말씀하시는 사고 뭉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일단은 이분이 그 음주운전을 한 것이 20일 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산불 조심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고 산불 1단계 발령이 난 것도 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 입장에서는 청장이 직위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음주를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사고뭉치라는 표현을 쓰긴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인호 전 청장은 지난해 8월에 임명될 당시에 셀프 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좀 과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네. 김인호 청장의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인사상 법상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고요.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인사적 책임을 대통령께 묻는 거는 과하다고 봅니다. 네. 그 추천제 같은 경우 국민 추천제는 스스로 본인을 추천하는 자기 추천이 가능한 제도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통해서 걸러내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추천하고 검증을 해서 적격자로 선발할 때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거라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검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비판할 수 있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까지 비판한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라며 제도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야기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김인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셀프 추천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인호 청장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었을 때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련 업계의 교수로서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유리하게 작성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과는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추천제라는 허울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셀프 임명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청장의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냈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사건을 덮기에 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매니저 갑질과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사흘 전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저희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 거짓말이 터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보시면 박 씨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주사이모라는 분의 어떤 불법 의료 시술 관련해서도 의사인 줄 알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부인하지 않는가 싶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이 매니저와의 갑질 의혹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그러니까 술잔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상해가 고의가 있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아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모친을 기업에 취직한 걸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든지 하는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까지는 하는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박나래 씨 소환 당일에 이른바 주사 이모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가 된 상황인데요. 이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주사 이모는 박나래 씨가 내가 의사가 아닌 거 알면서도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이런 진실을 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주사이모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해외 의사 자격이 있고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라는 형태로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는 한국에서의 의사 면허가 없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나래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여부에 따라서 공범 성립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될 텐데요. 그동안의 매니저들의 진술을 보면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의사 아닌 것 같다, 의사면허 없는 것 같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진술을 했을 때 그 앞뒤의 그 맥락을 보았을 때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박나래 씨가 이 주사 이모를 통해서 약도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약은 주사 이모의 남편이 박나래 씨 측에 제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을 처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의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처방 전환에 있는 의사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였는가 이 부분이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